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사이트에서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이기는 사람은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지는 사람은 실수했을 때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기는 사람은 아랫사람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사과를 합니다. 지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쉽니다. 지는 사람은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고 흐지부지 쉽니다. 이기는 사람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는 사람은 이기는 것도 은근히 걱정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과정을 위해 살고 지는 사람은 결과를 위해 삽니다. 네, 어서 나오십시오, 한규 씨. 예, 안녕하세요. 예, 문화창고. 예, 문화창고의 한규호입니다. 예, 잠시 게시판 사연 좀 읽어드리고 예, 본격적으로 창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바님께서 출첵 오프닝 멘트 짱입니다. 그래요. 오늘 그 근로자의 날 노동절에 맞는 그런 멘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대전 출신 창걸님 정은혜 아세요? 제 친구예요. 하면서 웃음 표시 보내줬는데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확 안다라고 버퍼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와티님께서 노동절에도 수고 많으세요. 출첵합니다. 마이키님 오프닝 선곡 힘납니다. 하하 하셨습니다. Put down the drink. 엠파틱입니다. 엠파틱. 그리고 스테인드의 No 두 곡이었었죠. 세 번째 곡은 Now. 알았어요. 퍼드리언 모드의 사이코. 네 번째 곡은 한교호 씨가 추천한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발음도 안 되네.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더 리버. 더 리버. 예. 자, 부었다님께서 문화창고라는데 창고라는데 창고라고 하시면 오늘은 무슨 얘기해 주실지 기다려집니다. 하하 하고. 닥치는 조합원님 오늘 처음 두 곡 참 하드한 게 좋네요. 이번엔 좀 모던한 거 한 곡 부탁해요. 제이슨 마즈의 I'm Yours. 네, 대학교 1학년 강의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학생들이 너무 시사를 모르네요. 그냥 다 남 얘기로 생각해요. 등록금 얘기에도 흥미도 없고 국민TV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완벽한 비정규직의 최고 직업이라 말 조심하게 되는 자기 검열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국민TV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는 오후네요. 창거리 형님, 한 교수님 화이팅이요. 네, 닥치는 조합원님. 저 같은 경우는 시대정신이라는 그 다큐를 권해요. 그냥 정말 그 완성도가 좋다? 한번 봐. 야, 그런 명작을 안 봤어? 라고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추천하는 게 마이클 무어 작품들. 뭐 그런 다큐. 그다음에 오바마의 거짓말이라는 또 작품도 있어요. 다큐. 뭐 그건 어떤 시선에서 본 다큐들인데 그거 뭐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작품을 권해주시면 됩니다. 무지개님께서 출첵부터 하고 화창하던 날씨가 흐려지네요. 환절기 감기도 조심하시고 황사도 조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유리 스미스의 Sweet Dreams 신청합니다. 오, 유리 스미스래요. 유리 스미스 문희정 아나운서. 스미스. 노동절이군요.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이라고. 알겠습니다. 노동절. 그렇죠. 오늘은 노동절이죠. 늘 푸르르님, 네모난 개구리님께서 오늘 출첵합니다. 선곡 정말 좋네요 하셨어요. 또 다른 세상님께서 어나더 타임이랑 또 다른 세상이랑 왠지 비슷한 것 같죠. 초등학교 조카 체육대회를 엄마 대신 갔다 왔더니 정말 피곤하네요. 피곤하죠. 날씨는 화창해서 기분은 좋네요. 창걸님도 화이팅 하세요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한교 씨,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뭐 조금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뭐 장이 좀 안 좋아서. 예, 이게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이게 강한 항생제를 복용할 시에 장염이 올 가능성이, 이 장염이란 부작용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딱 걸렸죠. 그 얼마 전에 항생제라 하면 혹시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이렇게 뭘 확 내시경 찔러 보시더니만 헬리코박터균이 있다. 헬리콥터가 있대요?
네. 그래서 그 균에 대한 그 항생제를 먹었는데, 이 약이 너무 셌나 봐요. 그러니까 약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드실 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설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약간의 미열이 있고 미식거리는 분들이 가끔 나온다 그러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되더라고요. 딱 이틀째 되니까 바로 증상이 나와서. 아다리.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염 증세더라고요. 그러고 네. 나서 그냥 며칠 뒤에 보니까 그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완전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그 약이 너무 강해서 몸에 좋은 생명들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그 대장균 같은 경우도 그게 많이 있으면 문제되는 거지 적당히 있었을 때 몸에 어떤 그 안에 장 안에서 대장이란 게 뭐예요? 좀 힘 세다는 거 아닙니까? 힘 약한 나쁜 균들 죽이는 건데. 대장 안에 있는 균인데 그렇게 또 조크로.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장들 안에 있는 균들 중에서도 이게 유익한 균들이 있는데 얘들까지 쌍그리. 그러니까 장 안을 갖다 멸균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명체들도 예. 거기도 또 없애는구나. 그래서 예. 탈이 나셨다고요? 예. 아, 근데 얼굴은 굉장히 핸섬해졌어요. 턱선이 좀 살아나고. 네, 턱선 있죠. 살아나고 저는 한없이 부어만 가고 있는데 오늘 그 선곡부터 마지막 선곡부터 오늘 그 노동절이랑 좀 뭔가 사연이 있는 노래를 신청하셨어요. 예, 오늘 그 노래를 신청한 그 더 리버라는 노래, 그것도 그 부른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노동절 날, 이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한 번쯤은 들려드려야 될 곡이 아닐까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뭔 사연이 있어요? 이 브루스 스프링스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별명이 이제 보스입니다. 보스라고 불리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그 노동자들의 삶의 애환을 아주 가장 절절하게 부른 가수가 아닐까. 그래서 락이라는 강한 비트로 실어서 그들의 일상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노동자들에 대한 노래들 중에서 어떤 강력한 투쟁가도 어떻게 투쟁가들이 노동자들의 힘을 북돋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그 삶에 대한 애환, 위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절절히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며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제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약간 오해받는 점이 있어요. 그 문제작 그 Born in the USA라는 노래가 있는데 사실 이 Born in the USA 같은 경우 이 노래가 보면 딱 듣기만 해도 완전히 그냥 특히 이 노래가 나왔을 때가 80년대 초반이었단 말입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그 정세에서 대학가에서 보면은 반미 정세가 상당히 강했고 그 노래 듣고 있으면 이런 나쁜 하면서 그런 오해를 하시던 선배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 곡의 내용을 보면은 베트남 참전 용사가 돌아와서 고향에 돌아와서의 그 어려움. 야, 내가 이 미국에서 태어났고 아빠가 되는데 야, 참 삶이 고루하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 자체 미국 그 시대를 비판한 얘기군요. 그렇죠. 그 앨범 자켓을 보면은 그 성조기 앞에 그 성조기로 마주보고 한 손에 기타를 탁 45도 각도로 둘러매고 뒤로 그다음에 한 손을 꽂고 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저것이 주머니에 손을 넣는 모습이 아닐 것이다. 성조기에다가 소변을 보는 모습이 아닐까. 풍자로. 예. 그렇게들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고 브루스 스프링스틴 같은 경우도 그거에 대해서 뭐 부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 사회 비판적인 특히 노동자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 그 미국에서의 그 삶들을 힘든 삶들을 이렇게 대변하고 위로하던 그런 가수인 것이죠. 그 리버라는 곡이 또 그런 사연을 담고 있었군요. 이 리버 같은 경우는 왜 또 선택을 했냐면 오늘의 이제 제가 이야기할 주제와도 좀 맞는데 오늘 주제가 뭐예요? 노동절이랑 또 연관이 있어요? 그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연관도 있었죠.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한번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뭐 영어 잘하는 분은 들으면서 해석할 수 있겠고 혹은 또 지금 막 그런 노래인가 하면서 찾아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한 평범한 노동자의 삶을 이렇게 싹 흘러가듯이 리버라 강물 흘러가듯이 부르는 노래거든요. 뭐 어렸을 때 어떤 저쪽 시골에서 그 밸리, 그런 시골 그 계곡 밑에 저 밑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어떤 그 다운타운 쪽 데리고 가고 거기서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만나고 19에 그 여자친구는 임신을 하고 자기는 유니언 카드를 받는다. 즉 취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웨딩 코트를 가고
웨딩 코트가 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혼식장에 가잖아요. 네. 그럼 코트하우스를 법정에 가서 이제 혼인신고를 하는 거예요. 혼인신고하고 나오고 그때 나오면서 보니까 웨딩 케이크도 없고 드레스도 없고 축하하는 박수도 없고 완전 가난한 어떤 계급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컨스트럭션 컴퍼니 그러니까 뭐냐면 건설회사에 취직을 하고 그 보면 어떻게 보면 건설 노무자가 되는 거죠. 건설회사라 그래. 건설회사에 뭐 있어 보여 근데. 건설 노무자로서 일하게 되다가 네. 여기 보면 이제 또 뭐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내가 여태까지 중요하게 여긴 것들이 좀 어떻게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 이렇게 슬슬 꿈같이 연기가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리버라는 것이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이 생길 때 여기서 보면 사랑도 만들고 그 강가에 가서 어떤 자기 아까 그 메리라는 여자친구와 어떤 사랑도 맺어졌고 또 자기 힘들 때 거기 내려서 수영을 하고 세월이군요. 시간.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랬는데 여기 마지막 보면 이제 어떤 꿈을 꾸고 꿈이라는 것이 어떤 행복했었던 기억, 응? 그런 꿈 아니면 그게 꿈이었던지 근데 알고 보면 그것이 기억이었고 생생한 기억이었는데 그런 꿈들이 이것이 거짓말인 것이냐 아니면 그보다 더 나쁜 것이냐 이런 한탄을 하고 마지막 때 가사에 보면 그 강물은 사실 말라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뛰어들고 또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제 어떤 삶을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노동자의. 뭔가 그 한교 씨가 오늘 뭐 있어 보여. 대단해 보여. 장염을 할 테니 사람이 바뀌었어. 얼굴도 핸섬해 보이고 뭔가 얘기하는 톤도 야 멋있는데. 추추님께서 창걸님 시대정신도 좋고 다큐멘터리 스라이브도 추천합니다. 오 그리고 좋은 작품이 있나 봐요. 안 봤습니다. 꼭 보겠습니다. 신세님께서 헐 너무 진지한 목소리로 대장균 개그를 치시니 일순간 진짜인가 그랬습니다. 캔님께서 이렇게 맑은 날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들으면서 드라이빙 하고 싶어요. 장거리 형님 철원 신청하는데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오늘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예,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뭔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오늘이라기보다 한번 요번 달 5월 달 오늘이 5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5월에 대해서 한번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일생 이게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죠. 사실 태어나서 죽음까지. 그렇죠. 오. 근데 이게 보면은 태어나서 죽음까지 얘기하면은 이거는 정말 소설이죠. 뭐 어르신들 여기 앉아봐. 그래서 내 얘기 한번 들어봐. 그러면 이거는 뭐 날밤 새는 거죠. 잘 걸려야 돼. 근데 묘사를 잘하시는 분 만나야지. 어느 시점에서 그냥 똑같은 시점을 계속 도시는 분이 계셔갖고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문희정 아나운서 저기 대학교 때 복학생 오빠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군대 얘기. 좀 재밌어요. 군대 얘기, 축구 얘기 이런 거.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뭐 어떤 에피소드로 얘기하면야 진짜 그것도 너무 많겠죠. 그래서 사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은 자연과 같이 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한 계절에서 한 계절로 넘어갈 때 단계 넘어가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고 물론 태어나기 이전에는 저희 어머님들이 임신을 하시고 거기 출산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아기로서 태어나고 그다음에 커가고 학교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군대 가고 그다음에 결혼하고 애 낳고 다시 자기가 또 가정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한 단계 넘어갑니다. 이 넘어갈 때마다 우리가 어느 모르게 의례 이런 것들을 치르게 되죠. 그렇죠. 식 이런 게 있죠. 사실 인간의 일생은 보면은 이 위례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전진해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자연과 같이. 이런 통과이래에 대해서 이걸 갖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일생이래 혹은 통과이래라고 하는데 이런 통과이래에 대해서 아주 큰 틀을 잡아주신 아놀드 벤 게넵이라는 유명한 학자분이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 생각은 뭐냐면 이 인간이란 게 살아가면서 주어진 에너지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고갈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 시기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재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인생의 어떻게 보면은 위기 상황 때 그때마다 이런 통과 이래를 통해서 다시 재충전을 해갖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교의 문화창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여러 명 데려와갖고, 아무튼 지난주 반응 굉장히 좋았어. 근데 오늘 혼자 하려니까 좀 약간 그 뭐랄까, 두려움이 좀 앞서시나요? 지난주는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려갖고, 네. 이렇게 혼자 해서는 안 되겠다. 뭐, 게스트는 이렇게 막, 여러 명, 데리고 나와서 하고, 안 하던 김민기 씨까지 데리고 나오는 거 보면서, 나도 주변에 사람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약간 저 부산에 있는, 박사 두 분들을 이렇게 응원을 했죠. 그분들도 상당히 만족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좀 불만은, 아직 얘기를 다 못했다. 그렇죠. 얘기를 다 못했다. 좋은 불만이에요. 우리 프로그램에는. 좋은 불만입니다. 근데 삐님께서 잠깐만요. 엔트로피의 법칙을 적용하는 인생이군요. 맞나요? 이러는데. 뭐 제가 그쪽 물리학 쪽은 제가 글쎄요. 연력학 에너지 법칙인가 뭐 그래서 깊게 묻지 마세요. 예. 저도 그 정도만 알고 있고요. 뭐 철학과 뭐 그 물리학이 접목된 어떤 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곡 일찌감치 신청한 노멤버레인 낀가 주세요. 이렇게도 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 통과 의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 오늘은 뭘 얘기할까요? 출산과 탄생? 뭐 아무래도 시작은 그게 되겠죠. 근데 우리 한번 이거 통과 의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통과 의례 이게 뭘까?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통과 의례 물론 우리가 좀 정형화된 통과 어떤 의식화되고 그러니까 의례화된 패턴에 짜여져 있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 보면서 이런 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통과 의례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은 보면 먼저 자기가 같이 있었던 단계에서 그거에서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게?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죠.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죠. 분리. 함께 있었던 것에서 세상에서 네. 뭐 집단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영역이라든지 우리가 이 그룹핑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기준에서 되잖아요. 뭐 나이에 따라서 그룹이 지어지기도 하고 계급에 따라서 그룹이 지어지기도 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따라서 그룹이 지어지기도 하고.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느 한순간 여기서 이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옮겨질 때 계급이 상승되든지 나이가 더 먹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든지 아니면 어느 한 집단에 새로운 집단에 들어가다든지 이렇게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 아니면 다른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동을 할 때 그걸 통과의례라 그러는 거예요? 기존 영역에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전이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이 기간. 트랜지션. 그러니까 전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통합. 다시 그 사회에 새로운 곳에 통합되는 시간. 이 분리 전이 통합의 단계를 이렇게 갖게 되는 경우가 이 어떤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리 전이 통합이라는 기본 개념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일상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쉽게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뭐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아기를 낳고 나서 우리가 금줄을 치고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나중에 3,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금줄을 걷고 사람들이 와서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아기가 그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다가 분리돼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이 기간 동안에 분리돼서 나와서 이렇게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를 시켜놓잖아요. 그 과정 속, 그 안에서 이제 전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합쳐지고. 그리고 이것 어떻게 보면 좀 무리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한번 우리 수험생들 한번 생각해봐요. 예.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3 세월을, 물론 요즘 뭐 그것이 수험생 기간이 고등학교 3년 내내라 그러지만 어떻게 됩니까? 어떤 그 발랄했던 10대 초반의 생활을 막 지내다가 사춘기도 지나지만 고등학교에서 그 다음에 성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인과 대학생 혹은 대학생이 되는 거죠. 사회 진출을 하기 전에 고등학교 3년 특히 고3 때 봐요. 많은 것들로부터 격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난 안 그랬는데 아무튼 예. 몇 명은 또 안 그랬어요. 아시잖아요, 제 고3 생활. 이렇게 격리가 됐다가 어떠한 그 격리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에 또 통합이 되는 이런 과정이 있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한번 군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20대 초반에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애 사람 된다고. 애 나쁜 짓 하면 저 군대 보내. 그래야 철든다. 그 철든다. 말 많이 했어요. 그죠? 사실 근데 보면은 그 나이 때 돼서 그때까지도 그 2, 3년 그 지난 23, 4살 지나서도
10대처럼 행동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그때 철들 나이겠지만은. 예, 제대하고 예를 들어서 철이 좀 한 몇 개월은 가요. 그죠. 그러다 이제 소위 유야무야 되죠. 소위 그거죠. 짬밥물이 빠지면은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남자 같은 경우는 성인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군대라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통과 이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야, 성장통이란 말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10대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성장통이라는 얘기 혹은 통과 이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뭐 농담식으로 뭐 군대 말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통과 이래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갱스터 영화 보면은 그 갱 영화 보면은 어떤 그 갱 집단에서 좀 인생 애매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좀 애매하고 어떤 사람이 애매하지? 그러니까 갱 집단에선? 갱 집단에서 좀 뭔가 좀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데 굿펠로스 영화 생각나네. 네, 좀 애가 좀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이럴 때 뭐예요? 인생 뭐 있어? 한 방 빵 하고 또 빵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격리돼서 탁 하고 그다음에 딱 나오면은 한 단계 딱 올라가서 다시 그 자기의 새로운 사회와 또 통합이 되고. 그러니까 애매한 애는 이제 그 올라가지도 못하고 어디 소속도 안 된 그 경계를 얘기한 게 애매한 애라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위기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거기서 어떤 기존 사회 자기가 속해 있던 단계와 분리하고 그 안에서 그런 보호 시설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통과 의례를 계속 거치면서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재래화되고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을지 몰라도 이렇게 삶을 보면은 수많은 통과 의례들을 성장통들을 겪어나가는 거죠. 뭐 비근한 예를 보면은 문희정 아나운서 얼마 전부터 저기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그 건강검진에서 생애 전환기 하면서 검진 종류 하나씩 더 늘지 않습니까? 왜? 뭐 그런 게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요? 난 그런 걸 모르지. 그 우리가 인생 나이 40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인생 나이 40. 그럼 뭐라 그래요? 거기서 인생 나이 40을 우리 갖다가 부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록.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이 부록이 뭐냐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무록이에요. 무록? 응. 보면은 이제 나이 40대면 딱 먼저 그 보건건강공단에서 건강검진 그 하는 거 나온 것 중에서 추가된 게 뭐냐면 공짜로 해주는 게 또 뭐가 들어가냐면 위내시경 검사가 들어갑니다. 위암 검사. 속을 보기 시작하는 속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딱 집어넣어 보면은 막 이렇게 무록들이 있고 용종들이 있고 제 주변에 아직까지 이렇게 한 번도 내시경을 안 하신 분들도 많아요. 무섭다고. 저 안 했어요. 그렇죠. 전창걸 씨. 찔러보면 많이 나올 네. 거예요. 전 허락하고 싶지 않아요. 보면은 저는 그때 진짜 그 처음으로 40 넘어서 건강검진 받으라고 나왔는데 그 위내시경 검사도 한번 해라 라는 거 보고 그 전까지 저도 안 했습니다. 좀 겁도 나고 그래서 딱 하는데 그 위내시경 받으러 들어가는데 진짜 뭐라 그럴까 겁나고 고독하다 그럴까 그 병실로 딱 들어가 그 전까지는 뭐 피 뽑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할 때는 그냥 간호사들이랑 뭐 옆에 다른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데 말 그대로 위내시경 들어갈 때는 큰 문 딱 수술실 같은 그런 데 들어가서 문을 탁 닫고 옆에 간호사랑 의사만 있고 막 제 입안에다 막 뭘 넣어요. 그거 보면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완전 분리된 느낌? 거기서 왁 하고 나서 딱 나와서 뭐 나중에 바로 이제 검사 나서 이상 없습니다 그랬을 때 또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괜찮아졌구나. 뭐 이때 저는 그때 내가 40을 정말 넘었구나. 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단계를 넘어가는 그런 거를 되게 강하게 느꼈거든요. 그 검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보면 하나의 그 단계가 자신이 느끼는 그 변환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회적으로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런 게 굉장히 많네요. 요즘 뭐 예를 들어서 그 정년 기간을 늘리고 뭐 그렇죠. 정년이 언제냐 이런 것도 하나의 굉장한 인생의 통과 의례고 그렇죠. 다시 적응을 해야 되는 그 통과를 하고 나서는 예. 그런 게 있네. 그렇죠. 그러네. 그러고 보면 뭐 저나 문희정 아나운서는 아직 겪지 못했지만 그 아이들의 통과 의례를 부모가 이렇게 또 잘 이렇게 넘겨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같기도 하네요. 그게 저 같은 경우 요즘 그게 참 고민이에요. 왜요? 그래 보면은 이제 우리 아이가 애가 지금 몇 살이죠? 우리 애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애인데 네. 사춘기는 아닌 것 같아. 바람기라면서요? 바람기야, 바람기. 이게 뭐냐면 사춘기 그래도 자기의 존재적 고민이 있잖아요. 네. 내 인생 왜 이럴까? 감상에 젖고. 네. 근데 얘는 그런 건 없어요. 일단 첫 마디가 싫어야. 왜? 싫어. 하기 싫어. 뭐든지요? 네.
이게 완전 그냥 바락바락하면서 일단 목소리 높아지고 엄마한테 대들고 그래도 사춘기에 있으면서 부모들한테 대들 때는 애가 폼 잡으면서 대들잖아요. 예. 뭔가 좀 고독을 비추면서 하는데 그건 아니야. 보면서 이런 애들 그 넘어가는 시기들을 볼 때 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 물론 이제 부모들이 봤을 때 얘가 단계 넘어가는 게 있단 말입니다. 걸을 때, 길 때, 걸을 때, 그 다음에 보면은 특히 그 부모님들 보면은 애 예방 접종 그 나이별로 그 시기별로 하는 거 본단 말입니다. 그거 있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얘가 이제 자기 말을 잘 하고 그럴 때 이런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요즘은 각종 교육 매체에서 그럴 때마다 뭘 해라 하면서 각종 정보들을 주다 보니까 어머니는 이제 거기에 이끌려가고 막 그러는데 방금 이제 말씀대로 전창걸 씨 말씀대로 사실 또 자기 아이들의 이러한 그 통과 단계에서 부모들의 역할도 물론 상당히 크죠. 그렇죠. 이제 부모들이 또 그 아이들을 이렇게 거의 완전하게 이렇게 주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 분들이야 뭐 아이들을 계속 통과의 시점이구나라는 걸 눈치챌 텐데 또 이렇게 살기 힘들거나 또 때로는 위기에 부딪힌 분들은 또 아이들이 그때 방치되는 상황, 어쩔 수 없이 방치되는 상황에서 그 통과 의례가 이렇게 그냥 무시되고 지나갔을 때의 그 아이의 성장기가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게. 그렇죠. 뭐 또 그럴 경우 어떤 주변 사람들과 같이 어떤 그런 것에 넘어가지 못할 때 바로 그런 성장통 시기에 또 그 학생들이나 그 어린 학생들이 또 자기들끼리 나름의 성장통 과정을 지나가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나쁘게 혹은 왜곡된 모습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모한테 얻어야 될 거를 예를 들어서 뭐 TV 매체라든지 아니면 그 친구라든지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그 고민 속에 빠져갖고 나오질 못하는 이런 거로 가게 되면 그래서 나이 먹고도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좀 뭐 잘 협력이 안 된다든지. 근데 부모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보시는데 사실 부모도 저도 지금 끊임없이 인생의 전환기를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단계. 저 때 그 사춘기 때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뭐 이 정도 5, 6학년 이때 사춘기였는데 전 다락방이 있어갖고 그 갱지라고 시험지를 한 몇백 장 사놓고 거기다가 온통 이렇게 그 참 유치한 글을 쓰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빠진 것 같아요, 저는. 네, 사춘기가. 아내 싫어보다는. 그러니까 요렇게 옛날 같으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관례라 그러죠, 관례. 성인식. 어느 한 아이에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성인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한 단계, 관례. 그걸 갖다 우리 관례, 성인식이라 그러죠. 근데 사실 이 성인식 같은 경우는 우리 이 동양, 특히 이 동북 쪽에, 이 동북아시아 쪽에서 보면은 15세기, 16세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6세기 이후에 완전 더 정형화됐지만은 그 유교식 재래의식에 의해서 이게 어떤 형식화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홍상제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바로 이 관례.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소수 부족의 소규모 부족 사회들 보면은 우리 그 여러분들 번지 점프 하시죠? 그럼 모르겠어요? 번지 점프. 이 번지 점프의 시초가 뭐냐면은 그 환태평양 지역의 여러 부족들에 보면 그 성인식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높은 나무에서 나무줄기 발목에 묶고 자기가 이제 용맹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훅 뛰어내리는 겁니다. 훅 뛰어내리면은 어느 정도 제일 땅에 가까울 정도까지 그 끈을 해놓은 사람이 그게 이제 용맹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다 목 부러지고 다치고 머리 터지고 그런 사람들도 많죠. 이 성인식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는 문명사회 말고 소위 말하는 문명사회라는 거는 문자와 도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사회 말고 단순 소규모 부족 사회에서 보면은 이런 그 성인식이라든지 이런 통과 이래에서 상당 기간 격리를 하고 네. 어떤 몸에 대한 그 할례의식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막 상처를 내고 그다음에 어디 뭐 입이나 귀를 이렇게 뭐 해서 거기다 뭘 장식을 뭐 되게 아프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런 식으로 아주 힘든 시기를 지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죠. 뭐 이렇게 좀
너무 좀 길게 장하게 보면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래서 한번 요번 주는 그래서 시작을 그래도 인생의 시작이니까 한번 그 임신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얘기해 봤으면 합니다. 뭐 이제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얘기해놓고 서론이 이렇게 길었던 거야? 지금 뭐 1시간이 벌써 지나갔네. 아니 나는 이게 내용이 어느 정도 진행됐구나 했는데 많이 진행된 거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왜 그러냐면 그 전창걸 씨가 통과 이래가 뭐예요? 그래 버리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좀 더 쉽게 설명 이제 좀 계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이것을 한번 인생의 크게 출산과 임신의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성인식, 그다음에 혼례, 그다음에 장례,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어떤 새로운 단체에 들어가는 입사식이라 그러죠. 우리 소리 대학교 때 MT 가듯이. 그런 입사식들 있지 않습니까? 신고식. 신고식이죠. 그렇죠. 아하님께서 오늘은 장으로 시작해서 속으로 이어지네요. 오늘 창고에서 창은 창자창인 걸로. 오늘 속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또 개그스러운 거를 보내주셨어요. 질문 있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하는 전화 오면 국민TV 라디오라고 대답해도 되겠죠? 아유, 이쁘십니다. 진지한 창고 메모하며 듣고 있습니다. 무희정 아나운서가 또 고맙다고 답변까지 해주고요. 길선수님께서 제이슨 노래만 들으면 자꾸 떠나고 싶어집니다. 가고 싶다 어디든 떠나세요. 떠날 수 있는 게 좋은 겁니다. 2시 16분을 넘어서고 있고요. 17분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하니까 저는 중경삼님 OST 생각나는데요.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림이. 하하하하하. 노동자 맨 032. 통가의례라는 의미를 한규호님의 말씀처럼 상당히 확장시켜서 해석한다면 결국 통가의례는 한 사회의 지배 논리에 순치시키는 과정임에 틀림없네요. 사회 인류학적 관점뿐만이 아니라 클라스트르 같은 정치 인류학적인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분 참 전공하시는 분이네. 네. 야, 나 이거 센 분 나왔어. 방송한다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놓고 몰래 숨어서 하고 있는 건데. 네. 한기호 씨랑 아는 분 아닐까요? 글쎄요. 요 얘기는 또 잠깐 건드려 보고요. 몰리님께서 음악 좋다. 잉여인간님께서 노래는 1절만이나 아니면 가수랑 제목만 불러주고 넘어가고 노가리를 더 오래 까면 안 되나요? 노가리는 또 노가리대로의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북어들의 맛이 있고. 꼬미님께서 제 아이가 7월에 태어나는데 제 아이가 사춘기 접어들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예. 오늘 음악이 아주 대박입니다까지 하셨고요. 무지개님께서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춘기라는 것, 땅 위에 새끼 낳고 사는 것들은 모두 겪는 것인, 호들갑 떨 것 없다. 웬만큼 잘못한 것도 용서해주는 시기인데 어른 되는 연습하기 좋은 때 아니냐. 정확히 관찰하고 계신 분들만 이런 사고를 지닐 수가 있어요. 캔님께서 감사하다고 호텔 캘리포니아 들어줘서 오빠, 아니 형,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예. 이게 정치 인류학적인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도 정치 인류학 쪽도 좀 아시나요? 이게 인류학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모든 걸 다룬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뭐냐면은 문화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 및 혹은 어떻게 보면 유형의 것들까지 모든 걸 다 포함을 하게 되는데 정치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 이 세상을 다 같이 모여 살면서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정치 조직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그 정치에 대한 인류학적인 해석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치 인류학이라고 얘기하는데 방금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신 지배 논리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배 논리를 순치시키는 과정이다라는데 좀 정확하게 보신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뭐라면은 이제 좀 있으면 출산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출산이라는 건 생리적인 재생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재생산이거든요. 곧 사회 성원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그 사회 성원이라는 게 누구냐? 바로 우리가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사회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는가. 그렇다면 거기서 새로운 성원을 갖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 튀는 사람을 만들겠어요? 아니면은 그 사회에 적응하는 사람, 순응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겠어요. 교육의 목표를 보면은 우리 교육의 목표를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올바른 사회 성원을 육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좋은 말로 하는 거고
다시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지배 논리에 순치시키는 거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별로 이 그 지배 논리의 적용이 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잘할 때는 그 대학 가면서 이렇게 치러야 될 그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힘들거나 그러지 않은 시대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막대하고 또 그걸 빚을 내서 또 해야 되는 그게 당연시되는 시대가 되고 뭐 그런 것도 많이 그 적용할 수 있네요 보니까. 그 지배 논리가 꼭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권력을 가진 어떤 근데 사실 데서 정치라는 것이 어떤 몇몇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 부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권력과 그 정치라는 것은 바로 가족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일상에서 항상 스며져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어떻게 뭐 구분시켜서 우리가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항상 정치적 행위가 일어나고 거기서 권력의 작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긴 교육에도 해당되고. 그건 당연한 거죠.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이데올로기 교육 과정, 이 이데올로기 주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장치이기도 한 그러니까 것이죠. 이 그 통과 의례를 겪어야 되는 나이 때마다 교육이나 어떤 그 사회가 이렇게 힘을 줘서 당연시하는 뭐 빚을 내고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이런 것들은 진짜 잘못된 통과 의례 같아. 그죠? 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봐 줄게요. 이건 뭐 통과 의례라기보다 어떤 하나의 그 육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베네딕트라는 미국 여성 인류학자가 쓴 국화와 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국화와 칼이라는 책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2차 대전 당시 미국 국무성에서 미국 인류학회에 이제 의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도대체 이 적성 국가들의 국민성을 한번 좀 알아봐 달라. 쟤들이 왜 저럴까? 일본 애들, 저 조그만 섬나라 애들이 왜 우리에서 이럴까? 하면서 이렇게 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네딕트라는 분이 이제 특히 그 인성에 관계된 쪽에 인성과 문화에 관계된 전문가셨는데 저명한 학자신데 이분이 이제 그때 당시 누구를 조사하게 되냐면은 2차 대전 당시에 그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일본인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이민 간 그 일본인들 갖다 강제 수용소에다가 몰아넣습니다. 좀 웃기는 얘기죠, 사실. 그때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출신의 이민계들은 안 그랬는데 굳이 일본 애들만 일본 쪽 국민들만 일본 국민보다 일본계 미국인들만 수용소에다 넣었어요. 네. 그 영화가 있을 텐데 뭐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았겠지만 삼나무 숲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한국계 배우가 나왔던 그게 뭐냐면 그 일본인 그 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그 영화인데 거기 들어가서 그 일본인 출신 일본계 미국인이죠. 그들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것 중에서 뭐냐면 육아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육아 과정이 나오는데 그 일본인들의 그때 당시 일반적인 육아 과정에 있어서 아주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가혹하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뭐랄까 엄격했거든요. 그 육아하고 특히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대소변 가리게 하는 그 교육 과정이 상당히 참 뭐라 그러나 가혹합니다. 애가 대소변을 함부로 이렇게 그러면 엉덩이를 꼬집거나 엉덩이 심하게 때리거나. 그래. 왜 그러냐면은 그 일본의 그 집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다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습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런 대소변을 이렇게 제대로 가리질 않을 경우 이게 이거 대소변이 어디에 스며들어요? 바로 다다미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럼 습기가 차고. 그럼 이게 뭐냐? 병균의 온상이 되고 가족의 안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린 시절서부터 결국 뭐냐? 이 가족의 안위, 집단의 안위, 집단의식. 이 교육이 몸에 체화가 되는 거죠. 빨리. 예. 이러면서 어떤 그 2차 대전 당시에 그 일본 국민들의 모습이 보인 것 중에서 하나의 바로 이런 집단의식 속에서의 나오는 어떤 관계의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예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분이 그 게시판에 올린 것처럼 어떤 이런 교육과정 혹은 이런 통과의례 이런 것 속에서 통과의례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쪽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순치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고 저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어떤 비유 같은 거 많이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그 지배 논리에서 비유를 할 때 외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어 갖고
우리 그 좋은 제도라서 우리나라도 적용을 시킨다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좋은 예로. 근데 그게 또 그 자기 권력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골랐을 때도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분명히 여기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안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 뭐 선진국에선 소위 우리 그 선진국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네. 가장 많이 쓰는 위정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그거랑 안 맞으면 자기랑 생각해봐서 이제 또 다른 쪽에 야 선진국에서 이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왜 니네 이런 거 안 하냐? 그렇지. 그런 말을 하면 또 그럼 한국적인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어책이 이리 미끄러지고 저리 미끄러지는 방어책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집의 논리 속에는. 아 그리고 또 뭐 그 유현진이 드디어 3승을 했다라고 이렇게 올라왔네. 거기서 자 일단은 이게 또 우리 가던 길을 네. 또 가야 되니까. 네. 여기서 이제 오늘 저희가 그 임신과 출산을 얘기하는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출산이라는 것이 보면은 사회적 재생산이면서도 또한 사회적 재생산이거든요. 여기서 새로운 생명 같은 말 아니에요? 아, 그건 또한 사회적 재생산 똑같잖아요. 생물학적 재생산이면서 아, 그렇지. 내가 좀 말을 잘못했나 보네요. 네. 예. 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의식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동서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거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 기간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은 그 산모에 대한 분리가 있거나 혹은 또 금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를 가져서 임신했을 때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 뭐가 있었죠, 우리 때는? 그러니까 뭐 상갓집에 가면 안 된다고. 상갓집에 가면 안 되고. 뭐 그다음에 먹는 거. 뭘 먹지 말아라. 주로 보면 요즘은 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어떤 그 의학 정보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인터넷 통해서 얻어서 뭐 주로 건강에 관계된 거를 많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해서 뭐 토마토라든지 아토피 토마토 먹으면은 그 임신 중에 토마토를 먹으면 애가 아토피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뭐 그런 소문도 있고 그래요? 그런 어떤 뭐 과학적 근거다 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잘 되는 것이 과학적 근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뭐 그러한 것들이 있듯이 어떤 그 금기라든지 그다음에 분리라든지 이런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출산이라는 것이 아까 그 사회적 재생산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재생산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고 산모와 아이뿐만 아니라 그럼으로써 뭐냐면 이 아까 말했던 분리 전이 그다음에 통합 과정이 이제 태어나면서 나타나는데 이 통합 과정 속에 뭐냐면 새로운 지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기, 그다음에 엄마, 심지어 또 아버지까지.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한다면은 어느 나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자, 애가 태어남으로써 명칭이 바뀌죠. 자, 그 순간부터 예를 들어서 전창걸 씨면 전창걸 어머님께서 창걸 씨를 딱 낳았어요. 낳았어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바로 특히 이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창걸 엄마가 되고 창걸 애비가 되고 어떤 그러한 것들 명칭제가 많은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요. 딴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느 부족, 제 그 부족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어떤 결혼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결혼이 완성이 안 돼서 그래갖고 아기가 태어남으로써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부부간에도 어떤 그 부부 호칭을 안 씁니다. 우리말로 치면 여보, 당신 그런 게 아니고 어이 내지는 황교우 씨 뭐 이런 식으로 애 낳고 이제 여보가 하는군요. 그렇죠. 그럴 때 애 낳음으로써 이렇게 설명해야 돼. 예, 이제 애를 낳음으로써 그때부터 거기서는 이제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그런 명칭으로서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에서 새로운 어떤 그 통합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이렇게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네.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출산을 얘기할 때 사실 그 앞전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임신 전 단계도 있지 않습니까? 전 단계. 뭐가 있을까요? 연애죠, 연애. 물론 연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러면 뭐 손만 잡았다고 얘기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부끄러워. 그 얘기는 아니고 저 얘기예요. 저 얘기. 뭐냐면은 기복행위. 그러니까 복을 원한다. 복을 기원한다라는 거죠. 저 얘기구나. 그 얘기가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아기를 원하는 어떤 그 의례행위를 기자행위라고 그럽니다. 원할기 하면서 아기 자자.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남아선호 사상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나라에서 남아 선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아들을 원하는 기복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 이렇게 빌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보면은 특히 가장 흔히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것이 이런 기자행위 중에서 뭐냐면은 남녀 성기에 관계된 그 자연 형상물에 가서 그것을 우리나라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그 돌 짜갖고 갈아 마시기. 그 돌하루방 코. 돌하루방 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소위 말해서 공건바위 혹은 공갈바위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거 뭐냐면은 그 공갈바위라는 게 뭐냐면 그 남녀 성기의 모습을 닮은 그런 바위들을 갖다가 그렇게 공갈바위라고 합니다. 예. 그런 보면은 남자 성기를 닮은 바위라든지 혹은 여자 성기를 닮은 바위. 어느 지방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주 여자 성기랑 꼭 닮은 바위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거기서 한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예. 남자 성기 비슷하게 이렇게 속 이렇게 나온 바위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아기를 원하는 그 아낙네들이 그 바위에 서서 돌을 3번 던집니다. 그 중에서 한 번 돌이 쏙 들어가면은 아기를 갖고 우리나라 그 옛날 예. 그 저기 중에서 예, 그렇죠. 보면은 이 서울 시내에서도 그런 그 이전에 그런 기자 행위를 원했던 그런 바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참 우연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화여대 그 뒷산 쪽에 보면은 예. 뒤에 산에 보면 소위 일명 까진 바위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남자 성기처럼 생긴 바위인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까졌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이게 민속적으로 가면은 이게 예. 언어들이 민중의 언어들 중에서 이런 성적 지금 용어들이 자유롭게 발언 못 해갖고 불편한 거예요? 방송은 그 정도는 감당해야 돼요. 어떤 이런 성적인 언어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인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좀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계신데 그런 그 까진 바위라는 게 있는데 특히 거기서 돌을 들고 가서 사람들이 그 바위를 까갖고 그 돌을 가루를 이렇게 마시게 되는데 그 깐 부분이 남자의 성기 정확한 부분을 이렇게 까게 돼 있더라고요. 가운데로. 아이고. 손까지. 이런 식으로 어떤 오래전부터 그런 그렇죠.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이런 기자행위라든지 그럼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그런 집치성, 집에서 올리는 것들도 있게 되죠. 그 정화수 떠놓고 이렇게. 그렇죠. 그게 누구한테 하느냐? 그게 바로 삼신할머니한테. 네. 이 삼신할머니라는 거는 뭐냐?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아기를 갖게 해준, 아기를 점지해준다 그러죠. 우리는 전에 그래서 애를 얻었다라는 말을 쓰지 않을까. 신이 점지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기를 점지해줄 뿐만 아니라 아기의 안녕, 그 건강 그런 까지 나중에 이제 크게 될 대목으로 이렇게 빌기도 하고. 아기의 건강을 그런 것들을 관장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집에 한 구석에 웬 바가지 같은 거에 천이 좀 하얗게 써여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무명실로 꿰ν 동아줄 같이 얇게 그 끈이 이렇게 싹 돌아가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본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이제 삼신할머니 신체라 그러는데 신자하고 네. 육체할 때 그 채자에서 그 삼신할머니 신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아기를 원할 때 그리고 우리 집안에 아기가 있으면은 잘 크게 해달라고. 그리고 삼신바라면이 바가지 이것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주머니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매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바가지에는 햅쌀을 넣어서 그 다음에 그 천을 씌우고 그 끈은 왼새끼 꼰다라고 그러거든요. 왼새끼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끼를 꼴 때 오른손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벼 꼬거든요. 네. 그게 일반적인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새의 새끼죠. 네. 근데 어떤 이런 그 제위나 그러니까 그 성적인 부분. 그러니까 내가 이때 성이라는 건 신성하다 할 때 성입니다. 네. 이런 성적인 일에 성스러운 부분에 쓰일 때는 왼새끼를 꼬게 됩니다. 아, 오른손에다 놓고 왼새끼를 꼰다. 예. 왼새끼를 꼬게 되는데 왼쪽 방향으로 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금줄에 쓰는 예, 당연히 그것도 왼새끼죠. 아, 이게 새끼 하니까 참. 새끼줄 얘기하는. 왼새끼야, 이게. 그래서 그 쌀들을 이렇게 거기에 이제 햅쌀 3대 정도를 넣는데 그것이 이제 매년 햅쌀이 나올 때마다 그럼 그 쌀을 이제 갈아 넣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기원을 하면서 그 그렇죠. 기자행위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그렇죠. 기원하다 그럴 때 기 쓰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 자자 써서 기자행위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자, 이런 기자행위가 있고 나서 이제
그 임신을 하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에서 또 주로 자라는 게 뭘까요? 아, 또 그 전에 또 뭐가, 그 전에 또 하나 한 게 태몽 있죠, 태몽. 그렇죠, 태몽. 전창훈 씨는 우리 태몽 어떻게 가졌어요? 저는 어머님이 뭐라 그러세요, 태몽을? 아무튼 너무 편안했다라고는 말씀만 하셨고, 예. 제가 태어날 때 그냥 태몽 얘기는 못 들었고 그냥 겨울에 태어났는데 눈밭에 굴려도 안 울었다라는 얘기까지만 들었어요. 저렇게 밝은 애가 나오다니. 그리고 막내라서 또 사남 일녀의 막내라서 너무 쉽게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아이 가졌을 때 이렇게 원양어선 이렇게 같이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갔는데 참치? 아니 어망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둥근 통으로 된 어망인데 그걸로 돌고래 2마리가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저는 야 쌍둥이야? 쌍둥이인가? 왜 그러냐면 그 우리 아기 갖기 전에 그 동네를 다니는데 다 쌍둥이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인가? 할 정도로 근데 그냥 애 하나만 그냥 한 명만 쌍둥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연달아 낳아라. 바로 아들이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또 이제 또 남자 아이를 원하시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도 이제 그런 꿈도 꾸는데 옛날에 보면은 그 태몽주에서 이제 아들딸 구별법이 아무래도 이제 임신하게 되면 이제 아들딸 구별법 이런 걸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주로 보면 이제 그 동물을 통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동물을 통해서 이제 구별을 하게 되는 맞아요. 말하게 되죠. 보면은 해를 본다든지 뭐 특히 해가 동물이야? 아 이게 미안합니다. 해를 삼키는 다리 이거 어떻게 그렇게 일일이 따지는 게 구렁이, 호랑이, 뱀, 돼지, 뭐 수탉 같은 동물이 나오거나 뭐 잉어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죠. 호박, 뭐 무, 고추는 또 당연히 남자애를 생각하죠. 호두, 그다음에 송이버섯 모양새의 남자애를 생각하죠. 그다음에 뭐 은행, 오이, 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아들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밤도 좀 달라요. 밤이 우수수 떨어지는 꿈을 꾸면은 아들이라 생각하는데 밤이 이렇게 까져서 나오면은 이것을 까져서 나오면 여자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애를 꿨을 때는 무슨 꿈을 꿨냐면은 빨간 꽃밭에서 흰 곰돌이가 이렇게 막 뒹굴뒹굴 거리고 있다 그러죠. 곰돌이가요? 흰 곰돌이가 이렇게 뒹굴뒹굴 거리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팬더인데 팬더. 야 이거는 완전히 여자 밝히는 꿈 같다. 우리 애 큰일 났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에이 그것까지 아버지 닮아갖고 죄송합니다. 이게 그 꿈대로 간다고 저희 어머님이 이 아이가 한 100일 좀 지나서 그래서 애를 이제 무릎에 앉히시고 잠깐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애 그냥 책 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책을 집고 이렇게 넘기신 거예요. 이렇게 넘기는데 애가 어느 한 페이지에서 막 박수치고 좋아하더래요. 그게 뭐냐면은 그 여성 잡지를 하필 또 넘기시고 계셨는데 그 여성 잡지에 보면은 그 란제리 선전하는 그 페이지들 있잖아요. 속옷. 걔가 그거를 붙잡고 이렇게 막 치면서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야, 그래서 꿈 얘기를 할까 이게 태몽대로 간다라는 막 그런 식의 얘기도 하시는데. 우려를 했었다 이거죠. 그리고 뭐 이런 태몽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인산부들의 행동. 그런 거를 보면서 또 또 혹은 배 모양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남자아이. 그러니까 뭐 입덧을 심하게 하느냐, 그렇죠. 작게 하느냐도 있고. 네. 근데 사실 입덧을 조금 안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은 나는 그날까지 입덧했거든요. 그 전달까지. 애기 나오더라고요. 남자아이로 나왔는데. 그 보면은 뭐 맥박이라든지 맥을 짚어서 아이의 성별을 따지기도 하고 뭐 왼쪽 맥이 빠르거나 크게 뛰면은 아들이다. 뭐 오른쪽 맥이 빠르거나 크게 뛰면 딸을 낳는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좌우 맥이 활발하게 뛴다. 양쪽으로. 그러면 뭐 쌍둥이다. 그중에서 딸 쌍둥이를 낳는다. 뭐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아기 낳을 때 저걸 주지 않습니까? 미역 주잖아요. 미역국. 그 시아버님이 야, 이번에 아기 잘 낳아. 아기도 가졌는데 몸둘이 자라라 하면서 미역을 탁 넘겨주셨는데 이 미역을 들고 그때 이 미역을 접으면 안 돼요. 이 미역은 접으면 안 되고 둘둘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 미역은 명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역을 꺾어서 주면은 이게 뭐냐면 명이 꺾인다 그러는 거거든요. 명줄 꺾인다고. 그런 게 있구만. 돌돌 말아서 이렇게 탁 주면은 그거를 들고 이렇게 좀 무겁잖아요. 네. 그걸 어깨에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어느 쪽 어깨에 메고 가느냐.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걸 받고 그 오른쪽이면 아들, 왼쪽이면 딸 이런 식으로 구분한 그렇죠. 거야. 왼쪽에 걸면 아들. 왼쪽에. 그렇지. 오른쪽에 걸면 딸. 막 이런 식으로 그 할아버지가 주시고 어떠시겠어요? 야, 어느 쪽으로 갈까? 하면서 지켜보시고 그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것이 뭐 우리나라 민속에만 있겠지 그런데 사실 이거 외국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보면은 프랑스에서 보면은 임산부의 그 가슴 사이로 이렇게 동전을 던져요. 그래서 이 동전이 프랑스 이쪽 서구는 또 반대인데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오른쪽 가슴 쪽으로 가면은 그쪽 떨어지면은 남자아이. 왼쪽으로 가면은 여자아이. 막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그게 의도적으로 던지는 경우가 많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어떠한 그 임신 기간에서도 혹은 임신 전에서부터 어떤 이러한 그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어떠한 그 의례들이라든지 아니면 관습 혹은 어떤 그 기복행위라든지 기자행위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태교 과정에서의 어떤 다양한 금기 사항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나죠. 특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동제사 제사를 지낼 때 제광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출산을 할 때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이 피를 불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권에서 이 피를 갖다가 어떠한 그 좀 불결한 것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아기가 태어나서 씻는 과정도 보면 정화 과정이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산모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동제사나 어떤 그 제사를 지낼 때 제관을 정할 때 그 집안에 임산부가 있는가 없는가 부정 탄다고 생각하거든요. 임산부가 부정을 탄다. 임산부가 있으면은 부정 타니까는 그 집안에 그런 임산부가 없는 사람을 중에서 이런 제관을 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마을 심지어는 그 마을에서 큰 제사를 아주 중요한 제사를 지낼 때는 마을 밖으로 나가 있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날짜를 맞춰서 이렇게 출산을 하려고 하는 그렇죠, 경우도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많고. 예. 그날이 길일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또 어떤 마을에서는 뭐 우리가 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많이 보면은 그날 무슨 시에 태어난 애는 또 뭐 마을을 망치래라 그래갖고 또 걔를 뭐 마을 밖으로 쫓아내는 것도 있고 막. 당연히 있습니다. 예. 제 같은 경우가 아니라 옛날에 같은 경우 보면은 그 특히 이제 17세기 이후에 그 조선 사회를 보면은 이제 유교가 완전 전 국민에 대한 생활 이데올로기로 된 정치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어떤 생활 이데올로기가 됐단 말이에요. 보면은 악이 점지하는 거에 있어서도 보면은 아주 그 중요한 날을 잡게 되는 거예요. 특히 뭘 중심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날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조선시대 이제 중기 이후 말기로 가면 후기로 가면서 그 양반 집들 같은 경우는 공간 구성에 있어서 남녀 유별이 정확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랑채와 안채가 있는 거예요. 네. 결혼을 했어도 남녀가 따로 자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그 대신 그럼 신혼부부일 때 어떻게 하냐면 며느리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보면 그 안채와 사랑채, 작은 사랑채죠. 아버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갓 장가간 그 아들이 있으면은 그 작은 사랑채로 가는 그 쪽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자, 몇 날 몇 시에 가서 자거라. 그러면 아들을 가질 수 있다 그러더라. 그러면은 그 며느리가 그렇게 싹 밤에 몰래 골로 넘어가서 자고 남들이 깨기 전에 부끄러우니까 남들이 깨기 전에 새벽같이 나가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제 부엌 일을 하는 그런 또 모습들도 그런 관습들도 그러니까 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뭐 날짜 점지 받고 뭐 예를 들어서 합방하는 날도 어떻게 받아야 왕이 몇 날 몇 시에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국민 TV가 없어서 무척 심심하셨나 봅니다. 미역조 보고 돌갈아 마시고 웬새끼 꼬고 별의별 실험을 관찰이 난무했군요. 재밌습니다. 한 주 더 콜 하셨습니다. 부어따님께서
무지개님께서 요즘은 우리 고유의 전설이나 민담이 많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미호가 보름달에 나타난다는 연속곡을 보고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다들 그런 줄 아는데. 이 보름달에 나타나는 건 서양의 늑대들이잖아요. 네, 늑대 인간들. 우리는 구미호는 이 달 없는 밤에. 오. 섣달 금은 밤에. 그 밤에 빛이 없을 때 그 굉장히 두려워했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는 서양이랑 우리랑, 서양에서는 그 달이 꽉 만달을 좀 두려워하는 게. 예. 특히 달이 많이 커졌다라는 거는 뭐냐, 달이 좀 가까워졌다. 지구와 좀 더 가까워지는 시기에 상당히 많이 커져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보면은 어떤 그 인력의 그 관계 때문에 어떤 좀 물길도 좀 나빠지고. 예. 그래서 일들이 좀 나쁘게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글쎄 우리나라에서는 그 만달에 대해서 이렇게 짐승이 변하고는 그런 얘기는 전 잘 못 들었거든요. 어떤 민담에서. 예. 그리고 노동자님께서 아까 그 정치인류학 거론하셨는데 한기호님과는 전혀 모르는 분이고 전공자도 아닌 그림 노동자에 불과하다고 그냥 아는 척 한번 해봤습니다. 노래 한 곡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비멘탈님께서 방금 유현진 3승 챙기는 거 보고 지금 나왔네요. 창거리상 섭섭하심? 오늘은 정말 퍼펙트한 봄 날씨예요. 물 위에 벚꽃잎들이 떨어져서 뜨다니네요. 지하 벙커에서 계절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지내는 분들, 스태프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지하 벙커원에서 방송하는 것도 이제 오늘 빼면 이틀 남았네요. 그리고 합정동 시대를 개막하게 되는데 아이고 참 추억에 젖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이런 방송을 해보다니. 그러고 보니까 또 시간이 불과 이제 한 2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이게 한 주 더 가야겠네. 그러겠죠. 이거 좀 한번 가야겠죠. 되게 좋아해. 아니, 전 매주 이거 보면은 이거 하나씩 골라갖고 준비할 때 책도 많이 읽고 요새 아주 사람 됐어 한기호 제가 씨.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인류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면 인류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과거형인데 다시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 됐어요? 다시 또 이제 진행형이 되네요. 자, 그럼 잠시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번 우리가 이제 근데 이 출산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여자들 얘기만 하잖아요. 사실 남자들 것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보면은 그 출산 시기에 그 그 임신과 출산 시기에 그 남자들이 또 어떤 갖게 되는 모습인데 소위 그걸 갖다 우리가 쿠바드라고 얘기합니다. 쿠바드. 네, 이건 이제 외국어죠. 쿠바드 사례인데 그 이누이족 같은 경우 그죠. 알래스카에 이누이족 같은 경우는 그 여자들이 갖고 있는 음식 금기, 어떠한 또 행위 금기 이런 것들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가 애를 낳을 때 옆에 있지는 않지만은 딴 데 가갖고 아픈 애 낳는 모습도 하고. 막 같이 뭐라고 지금 발음 이상했어. 사례가 애 낳는 모습도 하고 그리고 막 같이 고통도 갖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아마존의 아마존 지역의 위터토족 같은 경우도 어떠한 비슷한데 남편이 일주일 이상 그 해먹 있죠 그물 침대 거기에 매달려서 낑낑거리고 있는 겁니다. 같이 애 낳는 듯이 막 그러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게 비슷한 게 있어요. 그 평안도 지역에 보면은 평안북도 박천 지역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일명 지붕지랄이라고 있어요. 지붕지랄? 예.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지붕에서 지랄한다는 뜻인데. 그 말이에요? 예,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민속 어휘는 상당히 노골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특히 산모가 난산을 할 경우 날 못 나고 있을 때 남편 보고 지붕에 올라가서 막 난리치다 굴러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 산모의 고통을 대신 가져가게. 하늘이여 저한테 그렇죠. 아내의 고통을 주소서. 예. 그러면서 올라가갖고 막 난리치면서 떼굴떼굴 굴러서 땅으로 탁 떨어지면서 아이고 그러면은 소리가 나는 건가? 그런 식으로도 드라마틱하면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자들이 하는 것도 이거 갖다 우리가 소위 이제 인류학적인 용어로 학문적인 용어로 이제 쿠바드 사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남자들도 어떤 그 임신 기간 동안에 혹은 그 아기를 낳는 출산의 순간에 남자들과 그 여자들과 어떤 유사 혹은 비슷한 행위들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탄생의 그 통과 의례라는 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네.
그걸 또 확신을 갖고 또 그게 맞다라고 해서 계속 대대로 해온 것도 많고. 자, 이게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재미난 게 많네요. 예. 근데 어느덧 이렇게 또 아쉬운 작별을 해야 될 시간이 다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합정동에서 만나게 될 것 같아요. 합정동 쪽으로요? 예. 글로 가면 되겠죠. 그럼.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 저도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전창걸의 어너더 타임. 저는 내일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